네, 안녕하세요. 이틀 전에 그 파이프롬 유에스님이 영상을 뭐 재밌게 올린 거를 제가 어제 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자세히 들여다 좀 보고서 말씀드립니다. 그림이 너무 재밌죠? 그림이 너무 이제 지금 이제 0.2불 이렇게 0.2불에서 이제 지금 지지선을 형성해 나가고 있죠. 기초 지역을 이제 굉장히 잘 만들고 있죠. 3개월째.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고 있는 거냐? 근데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사느냐? 고래들이 이렇게 사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뭐 이 사람 안목에서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1000파이 정도 하려면 지금 책을 기준으로 해서 보통적인 평범한 사람들이 하려면 5년간 열심히 눌러야지 이제 한 1000파이 된다. 1000파이 되면은 한 얼마예요? 30만 원이잖아요. 그죠? 30만 원이면은 뭐 식구들이 호텔에 가서 좀 맛있는 거 먹을 정도 되는 그 정도라는 거죠. 정말 그 정도 가격밖에 안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 5년간 열심히 눌렸는데 한 3,400개. 그런데 100만 원. 저희 집사람이 100만 원이 어디야?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파이에 대한 이제 꿈을 갖고 계셨던 분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분 논리에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보완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자보다 돈을 더 잘 지킨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1992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자본시장 자유화가 되면서 제가 대표적으로 실수한 게 이제 만도기계라는 회사였는데 아무튼 뭐 한 8천 원에 있던 거 2만 원 오길래 웬 떡이냐 하고 팔아먹었더니 나중에 30만 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예, 지금 대부분 뭐 가격이 이 가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자기가 갖고 있던 게 올라가면은 그게 다시 떨어질까 봐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다 일찌감치 팔아버린다. 대부분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 어떤 쓰라린 어, 패배의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죠.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사람 같은 뭐 지금 3,400개에서 지금 100만 원이다. 근데 어느 날 500만 원 됐다. 저희 집사람도 팔 확률이 굉장히 높죠. 나 파이로 500만 원 벌었어. 뭐 이런 자부심 같은 거. 그렇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되지만 그 자부심이 사실은 큰 수익을 못, 못 먹게 한다. 비트코인도 굉장히 오랫동안 8센트에 있었다. 8센트. 지금 그러니까 100원이래 100원 정도에 있었다라는 소리죠.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십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사토시 나카모토 빼놓고 그렇게 오랫동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죽었든지 사라졌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갖고 있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썼어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하나 썼는데 이제 유튜브가 크리에이터 정선에 이제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가 페이팔은 일론 머스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만들었죠.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튜브 이제 저 같은 사람들 유튜브 만든 사람들한테 유튜브 수익금을 주잖아요. 저도 이제 수익금을 받죠. 수익금을 받으면 이게 이제 은행에서 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수수료로 떼어가요. 은행을 통해서 한 3%에서 5% 정도 수수료 떼어가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유튜버에 한해서 옵션으로 야, 달러를 줄까? 안 그러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줄까? 근데 PYUSD죠. PYUSD로 받게 되면 수수료가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스테이블 코인은 돼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뭐 달러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일부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를 보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고래들이 이렇게 사서 모으는 이유를 이 뉴스를 보고 5일 전에 이게 나왔던데요. 이게 뭐냐면 유튜브 광고 수익 구조가 보통 이제 CPM 1000명이 보게 되면 한 4,000원. CPM이 4,000원이라 그러면 1000회에 한 4,000원. 한 5,000명이 봤다 그러면 한 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 그 수수료를 또 띈다라는 거죠. 유튜브 광고 수익이 이렇게 되는데 유튜브는 문제가 뭐냐? 특히 이 페이팔의 문제가 뭐냐? 이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문제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유튜브 페이팔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유튜브라는 웹 2.0이 그 암호화폐라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웹 3.0으로 가는 중요한 어떤 계기다. 유튜브 크리에이트 정산에 필요한 게 이거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파이 US 달러는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들한테 주는 게 한 2,500억 달러나 된대요. 2,500억 달러면은 3조, 30조, 한 300조 원 정도. 10조, 10조, 100조. 와, 300조 원 넘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만들고 해서 하는 게 이게 광고 수입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문제가 뭐냐? 파이 US 달러가 풀지 못한 게 뭐냐? 페이팔에서 만든 코인이 풀지 못한 게 뭐냐? 복수 계좌, 다수 계좌, 보세이에서 만드는 게 그게 840억 달러나 된대요. 그러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사람이 봐야지 그 사람이 자기 물품을 뭐 사거나 쓰거나 뭐 하거나 하는데 이게 사람이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2,500억 달러 중에서 840억 달러가 지금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면 그게 주니퍼 리서치 보고서에 따르면 클릭 사기와 봇으로 인해서 연간 디지털 광고 업계는 840억 달러를 손해 본다라는 거죠. 정확히 매칭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파이 코인은 철저하게 KYC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 유튜브건 어디건 모든 광고 업계가 이 파이 코인을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거는 이거는 1인 1계좌고 보시 없잖아요. 이번에 그 해커톤 대회에서 그 한 1등 한 기업 있잖아요. 그 1등 한 기업도 철저하게 그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더라? 지금 예, 블라인드 라운지 이거는 단순한 채팅 앱이 아니다. 이 신원 노출 그러니까 에, 이게 사기와 가짜 계정은 다 걸러낼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런 디지털 경제의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광고에서 840억 달러가 허공으로 날아가는데 잘못된 데이터로 인해서 파이처럼 하게 되면은 이제 광고는 이쪽으로 몰린다라는 거죠. 아직은 생태계가 뭐 한 6천만 명 정도, 6천만 명도 어마무시하지만 이게 정말로 10억 명이 되는 그런 데가 되면 전부 이 파이코인을 결제로 쓰게 된다라는 거죠. 파이 US 이 파이 그 페이팔의 이 파이가 아니고 파이 네트워크의 파이코인을 쓰게 되게 되면 파이코인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래들은 파이라는 데가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지금 이 가격은 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들이 가격은 지금 오르지 않고 있지만 거래량을 잘 체크해 보면은 지지선을 형성하는데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느는 게 유튜브 상에서 이게 그냥 시장에서 도는 게 아니라 지금 대표적인 게 오케이 이분이 얘기하신 게 비트젯 그러니까 비트짓 그러니까 거래소 비트짓에서 요번에 이런 걸 했나 봐요. 파이 방금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 그러니까 LTV 그러니까 코인 담보로 돈 빌려주는 거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은 보통 70 내지 75% 정도의 담보를 준다라는 거죠. 뭐 쓰레기 같은 코인은 담보를 주지도 않죠. 그런데 비트가 파이 담보로 시가총액의 90% 한도까지 해줬대요. 엄청나죠? 그럼 무슨 소리죠? 시가총액의 90%까지 돈 빌려준다는 거는 20% 지금 현재 20센트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거진 없다라는 거죠. 1,000만 달러까지 대출해 준대요. 이거를 지금 했대는데 이런 거래소들의 움직임, 거래소의 그 담보를 하는 그 담보 비율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파이코인을 더 쳐준다라는 거죠. 파이코인이 더 쳐준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떨어질 가능성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파이코인이 훨씬 그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담보를 90%까지 봐준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1,000만 원어치 하면은 1,000만 원 파이코인 1,000만 원어치면 900만 원을 대출해 주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1,000만 원어치면 7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준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의 움직임이 왜 그럴까? 파이가 바닥이고 바닥권에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 보게 되면 생태계 파이 생태계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진짜 집어 던지게 되면 제가 예전에 만두기계 2만 원에 팔아먹었다가 30만 원, 37만 원까지 가는 거를 보면서 한숨 쉴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사람들이 겪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이제 US 달러, 파이 US 달러하고 한 거고 이게 페이팔 US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차트는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1,472원에서 1,479원 한 7원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달러로 받는 것보다는 페이팔 US 달러로 받는데 페이팔 US 달러로 받으면 은행에서 수수료 3% 내지 5% 떼어가는 것 이런 것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페이팔 US 달러가 해결하지 못한 게 뭐냐? 봇이다. 사기 계좌가 너무 많다. 그래서 유튜브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그냥 옵션으로 페이팔도 넣는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광고주가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줘도 되는 거고 받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튜브가 홍보도 못한다 지금. 근데 파이 같으면 케이스가 달라진다. 지금 6천만 명이지만 이게 1억이 넘고 3억이 넘고 10억이 가게 되게 되면 이 지금 어느 광고업계도 풀지 못하고 있는 이 봇 계정에 대한 그 명확성, 투명성이 파이를 못 당하기 때문에 파이가 이 시장을 먹게 된다. 고래들은 이런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고래들이 사고 저렇게 거래소에서 담보 비율을 높게 쳐주는 게 다른 거 아니다. 가격은 그냥 뭐 20센트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거래량을 봐라. 굉장히 단단해. 여기 거래량이 얼핏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이렇게 한 20센트 가다가 19센트 막 이렇게 내려오면서 요 10센트 차이지만 여기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 이거 누가 사는 거냐? 고래들이 사는 거다. 고래들은 어떤 사람이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고 돈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 얘기를 파이프롬 US님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 영상에는 요번에 이제 그 해커톤 대회 1등, 2등, 3등한 그런 회사들에 대한 얘기도 뭐 자세히 좀 나와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이 핵심적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5년 동안 어떤 사람이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받게 되는 게 한 1,000불인데 1,000개인데 파이코인 1,000개인데 야
5년 동안 죽어라고 해서 파이코인 1000개인데 30만 원밖에 안 돼. 왜 이 파이 네트워크에 있는 파이 네트워크에 6천만 명, 뭐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그 노력을 왜 그렇게 헐값 치분하느냐, 시장은 왜 이렇게 헐값 치분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시장이 헐값으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그 KYC 통과하고 그 엄청난 뭐 이런 걸 다 하고 24시간마다 꼭 눌러주고 막 이렇게 한 5년간의 노력을 낮게 평가하는 거는 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부자 될 수가 없는 사람들 거를 털어가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금융기관에서 유명한 워프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프 이론은 물리학에서도 쓰이고 금융이론에서도 쓰이는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뭐 태풍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태풍이 한번 불어오게 되면 남해안의 뭐 녹조 현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떤 자연의 불균형 현상이 균형 현상으로 확 바뀌잖아요. 홍수도 그렇잖아요. 태풍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어떤 의미에서는 산불도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불균형을 자연이 균형 상태로 바꿀 때 그런 어떤 재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돈이 재분배된다라는 거죠. 그런 게 보통 금융시장 대폭락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IMF 때 일단 그런 게 있었고요. IMF 때 참 전통적인 기업하고 새로운 IT 기업이 전부 좀 재편성되는 묵은 부자들과 신흥 부자들 이렇게 좀 갈라졌고 뭐 외정시대 때 나라는 뺏겼지만 양반 쌍놈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틀을 없애버렸고 이런 게 다 워프 이론이거든요.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워프 이론이 작용이 되는데 이 워프 이론은 어떤 불행을 통해서 오는데 지금 파이가 0.2달러까지 떨어진 게 큰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사람은 정리하고 부자 될 사람은 부자가 되고 이렇게 판이 새로 짜이고 있다. 이 시장의 분배다. 이게 워프 이론이고 물리학적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워프 이론을 얘기하면서 이 썸네일을 다른 거예요. 이렇게. 김새 하면서 던지는 사람과 감사합니다 하면서 받아가는 고래들과 그래서 부자 될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자기 유튜브를 보고 이거 공부할 사람들은 팔프롬 US님이 이제 주로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충격적이다 정말 거래소에서 이 파이에 대한 담보 비율을 한 거 보게 되면 와 지금 가격이라면 파이는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신용 비율을 높여주고 페이팔하고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1000개를 모아봐야 200달러밖에 안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20센트니까 그 20센트가 나의 노력이 다 쓸모없구나 라고 해서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워프 이론에 의해서 복 없는 놈들은 던지고 복 있는 놈들은 챙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워프 이론으로 이거를 해석했더라고요. 그러한 징후가 거래소에서도 나타나고 유튜브에서도 나타나고 해커톤 대회에서 시상 그 상을 주는 기준을 보게 되면 전부 KYC다. 이 KYC는 단순히 돈 세탁하는 놈을 잡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광고주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파이 브라우저로 많이 모여든다. 개발자들한테 암호화폐를 줬다. 그런데 페이팔 암호화폐를 주는 것이 좋을까? 파이네트 암호화폐를 주는 것이 좋을까? 앞으로 성장 과정을 볼 때 파이로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런 논리로 설명을 쭉 했더라고요. 역사적인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돈을 잘 번다라는 게 인간의 본능이다. 비트코인도 그랬다. 뭐 비트코인에서 뭐 억만장자가 됐다고 하지만 됐다는 소리만 있지 그거 대충 중간에 비트코인 해갖고 그냥 얼마 정도 챙겨 먹고 팔아먹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은 사람 없다. 근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는 그렇게 떼부자가 나오는 시기는 아니더라도 파이가 지금 거래소들 그렇고 큰 고래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웹2와 웹3가 만나는 그런 유튜브와 암호화폐 결합하는 시점에서도 그렇고 정말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제 용어로 하게 되면 이 기초 지역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 가격에 따른 거래량 증가까지 해서 냈더라고요. 파이프롬 뉴스님 감사드리고 우리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화이팅! 감사합니다.